그래서 눈 위를 지방 이식을 할 때는 눈을 떴을 때를 기준으로 수술을 하긴 하지만 감았을 때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돼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자기는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내 모습을 안 보기 때문에 본인은 몰라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이 얘기해 줄 수 있죠. 이렇게 감거나 이렇게 밑에 봤을 때 너 눈 위에 뭐가 이렇게 불룩해? 뭐가 왜 그래? 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형은 남들이 좀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성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하기 전과는 확 변화는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 위 지방 이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눈 위가 이렇게 꺼진 분들이 있잖아요. 이 꺼진 부분을 채워주려는 목적으로 지방 이식을 눈 위에 하는 거를 눈 위 지방 이식 이렇게 말을 해요. 눈두덩이 지방 이식 이런 표현도 쓰죠. 이 위쪽을 뭐 눈두덩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눈 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눈꺼풀이라고도 말을 하죠. 원래 해부학적으로는 눈꺼풀이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눈꺼풀 하면 위쪽을 말하죠. 그럼 눈꺼풀 지방 이식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눈 위 지방 이식, 눈두덩이 지방 이식 뭐 다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눈 위가 꺼진 경우에 이제 지방 이식을 하게 되는데 눈 위를 좀 특별하게 이렇게 굳이 나눠서 말을 하는 이유는 눈 위 지방 이식이 좀 특별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부위와 달리. 가장 특별한 점은 눈 위라는 이 위치 자체, 구조 자체가 가진 특징인데 우리가 보통 얼굴을 이렇게 봤을 때는 가만히 있는 상태라고 봐요. 무표정하게 가만히 있다. 그럴 때 다 움직이지 않고 있죠. 막 어떤 표정을 짓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로 봤을 때는 다 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눈 위는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눈 위도 얼굴에 있는 표정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했을 때는 눈도 이렇게 감고 있어야죠. 이렇게 돼야지 움직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냥 무표정하게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눈을 뜨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눈 위는 움직인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눈을 감은 상태를 보면서 눈 감았을 때 여기가 꺼졌으니까 여기 좀 꺼짐을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을 감았을 때 모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내가 보이질 않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눈 위 지방 이식이 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방을 넣더라도 내가 뭔가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 표정을 지은 상태를 기준으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게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이렇게 다른 부위에 뭐 지방 이식을 할 때는 볼이 이렇게 꺼졌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지방을 넣죠. 근데 그 기준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표정을 짓지 않았을 때가 기준이죠. 이렇게 부풀리면 여기 부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더 이렇게 꺼져서 이따가 표정을 이렇게 지을 때 여기 꺼진 거를 개선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그 꺼진 부위를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를 채웠지만 이렇게 했더니 더 튀어나오네? 이렇게 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내가 표정을 지어서 그런 모습이 된 거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맞춰졌으니까 된 거라고요. 근데 눈 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표정을 지었을 때의 모습을 맞춰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표정을 안 지었을 때 모습은 감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 위에를 수술할 때는 꺼졌으니까 넣었잖아요. 눈을 떴을 때 모습이 좋아요. 근데 이 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 눈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밑으로 보고 밑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예 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눈꺼풀이 이렇게 떠졌다가 이렇게 점점 감기는 모습에 따라서 눈 위쪽의 모습이 같이 변해요. 눈 위는 우리가 막 이런 표정을 짓는 것처럼 막 이렇게 무슨 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표정을 짓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항상 깜빡이는 부분이잖아요. 밑으로 볼 수도 있고 감고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의식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눈 위를 지방 이식을 할 때는 눈을 떴을 때를 기준으로 수술을 하긴 하지만 감았을 때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돼요. 얼굴의 다른 부분은 가만히 있을 때만 맞춰서 수술을 해요. 내가 표정을 짓는 것까지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지을지 어떻게 알아요, 표정을. 뭐 이렇게 막 지을 수 있잖아요. 근육을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것까지도 다 괜찮아 보이게끔 수술할 수는 없어요.
표정을 짓는 근육을 어디를 얼마만큼 움직이는지가 다 다른데, 근데 눈은 그냥 감는 거는 일정하게 감아요. 뜰 때도 항상 똑같이 뜨지, 감고 뜨는 거가 막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잘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떴을 때는 좋은데 감았을 때 막 뿔룩하게 튀어나와 보인다? 이거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눈두덩이 지방이식, 눈 위 지방이식이 조금 특별함이 있다. 그러면 눈 위 지방이식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눈 위가 꺼지는 경우인데, 우리가 보통 젊을 때 보면 쌍꺼풀 없고 막 이런 눈 보면 눈두덩이가 불룩해요. 그래서 눈 위 이렇게 막 불룩하냐, 눈이 지방 많다, 지방 좀 빼야겠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보통 나이 드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눈 위가 꺼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얼굴의 노화 과정에 따라서 얼굴에 있는 지방이 점점 줄어요. 주는데, 근데 어떤 부분은 줄지 않고 늘고 뭐 안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눈 위 같은 경우도 지방이 빠지는 곳이에요. 젊었을 때보다 확실히 좀 꺼져 보여요. 그래서 눈 위가 꺼지면 나이가 들은 것처럼 느껴져요. 나이가 들면 눈 위가 꺼지니까. 반대로 꺼져 있는 상태에서 눈 위가 통통하게 볼륨이 생기면 젊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눈 위에 지방을 넣어서 눈 위에 볼륨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나이가 들면 안와 뼈, 이 뼈가 점점 좀 넓어진다고 해요. 뼈가 넓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구가 이렇게 약간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넓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도 하나 생기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지방이 점점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게 이 눈 밑 지방이 앞으로 이렇게 밀리고, 그 밀린 공간으로 위에 있는 지방이 점점 밑으로 더 이렇게 쏠릴 수 있어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지방은 점점 꺼지는 느낌이 들 수 있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결론은 나이가 들면 눈 위가 꺼지는 쪽으로 점점 변화한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눈 위를 볼륨을 채워주면 좋다. 그러면 이제 눈 위를 채우는 방법으로는 지금 지방이식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필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볼륨을 채우는 거는 주사 방식으로 채우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필러 아니면 지방이식. 필러도 좋은 재료예요. 좋은 재료인데 필러는 이제 입자가 좀 가늘죠, 지방보다는. 그래서 이제 필러를 넣을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가는 입자들이 혹시라도 뭐 혈관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럴 우려가 좀 있어서 눈 주변에는 혈관이 잘 발달돼 있어요. 이게 혹시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주변의 혈관을 막아서 그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그 어떤 시신경을 다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눈 주변에 이제 필러 하는 거는 뭐 조심스러운 분들도 있고, 근데 또 필러도 어떤 그 캐뉼라라 그래서 그런 끝이 뭉툭한 관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눈 위에 필러를 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그런 어떤 성향이죠. 저는 이제 지방이식을 필러보다는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 지방이식의 어떤 단순히 볼륨을 채우는 것에 더불어 어떤 지방 줄기세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생, 그런 효과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방이식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눈 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이식을 주로 하고 있어요. 지방이식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캐뉼라를 이용해서 주입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방을 주입하는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 위의 구조를 보면 겉에 이제 피부가 있겠죠. 그 바로 밑에는 이제 안윤근이라고 해서 눈 밑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눈 둘레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얇은 지방층이 있는데 굉장히 얇아요. 그 밑에가 이제 똑같이 이제 경막이라고 해서 눈 위도 그 눈 위 지방이 있어요. 그럼 지방을 둘러싸는 경막이라는 막이 있죠. 그 경막이 있고 그 안쪽에 이제 눈 위 지방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룩하게 눈 밑 지방처럼 눈 위 지방이 이렇게 있다고요. 뼈 안에 들어가 있는 지방인 거죠. 불룩하게 덩어리가. 그래서 그게 많이 나오면 우리가 쌍꺼풀 조절할 때 그거를 빼주는 이런 지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층의 지방 이식을 하느냐? 지방을 넣었을 때 나오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원래 눈 위 지방이 있는 층에다가 넣었을 때는 이게 앞으로 밀려 나오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뼈 안에 넣었잖아요. 뼈 안에 넣으니까 그냥 뼈 안으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방이. 내가 뭔가를 넣었을 때 나오려면 이렇게 딱 넣었는데 여긴 단단해야지 앞으로만 이렇게 밀려 나오죠. 근데 넣었는데 그냥 넣는 대로 이렇게 뒤쪽으로 쑥쑥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뒤로 들어가지만 앞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안에다가 넣을 때는 뭐 주입하는 효과가 바로바로 보이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러면 겉에다 넣으면 넣을수록 효과가 좋겠죠. 진짜 피부 바로 밑에 넣으면 막 푹푹 이렇게 팍 튀어나오겠죠. 근데 또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너무 피부 가까이 넣으면 너무 볼록하게
너무 표시가 나요. 그것도 안 될 거고. 그래서 이 근육 밑에 얇게 지방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육 밑에 얇게 지방층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넣어요. 그러니까 경막과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층이겠죠. 거기다가 넣으면 약간 볼륨이 생기면서 근육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표시가 날 정도의 불룩함은 좀 덜 생기는 이런 개념으로 주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이제 굵은 입자의 지방은 좀 안 쓰는 편이에요. 눈 위 지방을 이식을 할 때는 약간 나노팻이라 그래서 좀 작은 입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서 좀 쓰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눈 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떴을 때는 눈이 이렇게 떠지기 때문에 쑥 들어가니까 여기가 쑥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볼륨이 웬만큼 있어도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눈을 감으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쑥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조금 있던 것들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되게 잘 보일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눈 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나노팻을 같이 좀 이용을 해서 입자를 작은 입자에 그런 지방을 좀 쓰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볼륨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꺼진 느낌을 완전하게 충분하게 이렇게 넣으려고 해서 매끈하게 쫙 만들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만들다 보면 여기 이제 꺼진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눈을 딱 떴을 때는 이렇게 탁 올라와서 좋아요. 근데 이게 감으면 이게 내려가거든요. 좋았던 부분이 감았을 때 혹시라도 불룩하게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나와 보일 수가 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떴을 때는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쑥 들어가니까 여기가 불룩한 느낌이 없는데, 그래서 눈 위 지방 이식을 할 때는 이제 저는 그냥 많이 꺼져 있는 상태를 좀 덜 꺼진 상태 정도? 그 정도까지만 안 되는 게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 눈을 감았을 때도 크게 표시가 안 나고 떴을 때 많이 꺼진 게 좀 덜 꺼졌으니까 그것도 괜찮고, 그런 정도. 이걸 완전히 매끈하게까지 만들려고 하다 보면 눈을 감았을 때 조금 표시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하철 타고 서인대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의 눈을 보면 약간 눈을 이렇게 밑으로 하고 있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이 불룩해 보일 수 있는 거죠. 본인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자기는 내가 눈을 감을 때 내 모습을 안 보기 때문에 본인은 몰라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이 얘기해 줄 수 있죠. 이렇게 감거나 이렇게 밑에 봤을 때 너 눈 위에 뭐가 이렇게 불룩해? 뭐가 왜 그래? 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형은 남들이 좀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성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하기 전과는 확 변화는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눈 위는 이제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약간 모자르게, 하지만 전보다는 효과가 있게 이렇게 좀 절충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눈 위에 막 엄청 이게 꺼짐과 주름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속을 넣어도 겉에 이 피부와 근육 사이에서 이렇게 막 주름이 많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좋아지는 느낌이 좀 덜 들어요. 그런 경우는 아주 조심스럽게 나노팻을 피부 바로 밑에다가도 얇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얇게. 그래서 정말 볼륨감이 아주 살짝만 있을 정도? 안쪽에도 물론 넣고 겉에도 아주 조금 넣어서 그런 느낌을 조금만 피는 걸로. 근데 그 정도 했을 때는 이렇게 눈을 밑으로 했을 때 그렇게 잘 거의 표시가 나지는 않을 정도로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한 2가지 층 정도로 넣고, 뭐 눈 안에도 막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지만 거기는 웬만큼 넣어도 이렇게 별로 나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한 그렇게 2가지 층 정도에 이렇게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이식을 했을 때, 그러면 눈이 지방 이식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다른 것보다 일단 울퉁불퉁해지는 거, 그게 제일 있을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떴을 때 울퉁불퉁해 하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떴을 때도 울퉁불퉁할 정도면 정말 그건 이상한 거고. 근데 이렇게 조금만 밑으로 살짝만 내려도 이렇게 붉어져서 여기가 이렇게 혹처럼 뭐가 이렇게 이렇게 뭐가 혹처럼 있다,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처음에 주입할 때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렇게 작은 입자로 해야 되고, 절대 과하게 주입하지 않고. 다른 부위도 물론 과주입은 좋지 않지만 눈 위는 특히나 더 조심해야 돼요. 눈 주변, 눈 위든 눈 아래든 이런 데는 굉장히 피부가 얇고 피하 지방층도 거의 없고 속에 있는 모양이 막 다 잘 보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눈 위 지방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